네. 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마음을 감정, 기분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을 우리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에 대한 이제 이해 그 개념이 좀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세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그것을 그냥 마음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다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이 컵이라고 알고, 이걸 종이라고 알고, 시계라고 알고, 마이크라고 알고, 이렇게 뭔가 밖에 있는 현상을, 대상을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걸 마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한다면 거기서 반드시 이제 마음의 작용이 들어간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도 사람마다 이제 보는 눈이 다르다, 보는 세상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해도 사람마다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이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이제 익혀온 어떤 습성이나 나름대로 이제 교육받아온 환경, 뭐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냥 단순하게 대상을 아는 작용, 우리가 세상을 아는 작용하는 그게 마음이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는 작용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사람마다. 그죠? 다 이제 뭐 어떤 대상을 보고 뭐 그것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거는 동일한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 보는 시각이 이제 많이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사물을 보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뭐 동일하다기보다 이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향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처음 보면 저 사람 몸이 얼마나 풀어져 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뭐 저 사람이 병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볼 거고, 또 이 뼈에 관심 있는, 뼈의 골격에 관심 있는 사람, 저 사람 뼈가 틀어져 있나 똑바로져 있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미용에 이제 얼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예쁘냐 안 예쁘냐, 또는 뭐 여자들 같으면 뭐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화장품을 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대상은 이제 대상 자체는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보는 세상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비유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보는 그 눈이나 시각이 정말 각양각색이고, 여기 우리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그 70억이 보는 세상은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제가 여기서 뭐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도 가장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관계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런 걸 이제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마다 왜 이제 이렇게 보는 눈이 다 다르냐 하면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과 조건 뭐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구미입니다. 경북 구미인데 이제 중학교까지 구미에서 다니다가 그때만 해도 구미가 촌동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업이었죠. 업단이. 그러다가 이제 대구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 친구 집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자변기를 봤습니다. 자변기를 봤는데 우리는 이제 앉아서 쪼그리 갖고 누른 것만 봤지 그 앉아서 누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는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변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와서 내가 내 친구한테 막 투덜거렸어요. 너 집 변기를 왜 이렇게 미끄럽냐? 그걸 앉아서 누운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데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그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각도가 상당히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걸 이해하는 문화에 있었으면 그걸 이제 자변기라는 거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본 적도 없다 보니까 내가 원래 받아들이는 이제 화장실의 개념 그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면서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나 조건 또 사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처한 부모님들의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받은 거에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그 자기가 익혀온 그 이제 방향으로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상당히 다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기가 익혀온 업에 따라 다르다, 습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방향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이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옛날에 어른들은 뭐냐면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보던 시야라는 게 그렇게 넓지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야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데 자기가 본 세상 이것만이 이제 본 거니까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이제 저건 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속담에도 보면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관점과 다른 시각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익혀온 습성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보는 그것만이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시각을 인정하는 이것이 안 되면은 일단 이제 이거는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자기 걸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이거를 남한테 이제 강요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거지. 대화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런 다른 점을 이제 일단 인정을 해야 그게 이제 서로가 소통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을 아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일단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거하고는 동일하지 않죠. 그죠? 다르다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지 그게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 내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을 인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다른 모습을 보면 저거는 틀렸다. 그리고 공격을 하고 이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100%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시각이 있고 다른 사람도 시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태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일단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좀 잘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가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이제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그걸 잘 모릅니다.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옳다 이런 전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하고 다른 말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가정,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수행을 하면 제일 많이 겪는 그러니까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수행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이 수행이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안다, 뭔가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그 이제 전제가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못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남에게 배우는 걸 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내 것은 맞고 남은 틀렸다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을 하게 되지 다른 사람 생각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70억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개체수만큼 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똑같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일치하기 시작해요. 이제 잡다한 것이 없어지고 바른 진리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부처님들은 거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과거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나 지금 하는 법문이나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중생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다르고 그것이 이제 일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하고 다른 시각을 공격하거나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다른 사람과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틀린 것은 다르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무도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큰 나무는 바르고 작은 나무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라한이 된 존재들도 보면 부처님이 이분은 지혜제일이다. 이 사람은 신심제일이다. 이 사람은 뭐 설법제일이다.
왜 그러겠어요? 그 깨달은 마음 자리,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한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그런 다름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배척을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아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그 안다고 하는 것에는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는 것이 검증된 사실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뭐예요? 카더라 통신. 누가 이렇다더라. 뭐 누가 뭐뭐라 하더라. 또는 뭐 TV에서 그 연예인들이 말하는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뭐 어린애들이 그 뭐야.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침대라고 썼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도 TV 선전에서 침대는 뭐 가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애들이 이거를 이제 가구도 아니라고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선입견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각들은 반복되다 보면 경향성이 되고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옳은 것이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것이 계속 어떤 내가 부지불식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일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합니다. 일반적인 방향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지식이나 인식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주로 그것이 형성되어 있고 그거에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 제가 옛날에 영국에 그 이제 갔을 때 그 아는 이제 후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시험 칠 때 꼭 무슨 답안을 쓸 때 그거에 대해서 옳다는 주장만 하면 점수가 별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꼭 반대 이 생각과 다른 반대 의견을 반드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가 이제 비교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게 더 옳다 이렇게 써야 그게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 방식이 약간 균형 감각을 내가 생각할 땐 좀 길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는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그 사물의 잘못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죠? 어떤 사물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뭐 요즘 뭐 도박 이런 거 문제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도박을 사람들이 거기 빠져든 이유는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기본적인 인식의 방향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 재미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애초에 이 도박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이건 가까이에서는 내가 패가 망신할 거다 이렇게 만약 인식을 했다면 그게 그리 가까이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인식할 때 보통은 보면 그게 어리석음이 작용을 합니다. 잘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이제 깨어 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좀 잘못 인식을 한다 이거죠. 좀 왜곡되게. 근데 왜곡되게 인식할 수는 있는데 사람인지라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집착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집착하는 순간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제가 이런 비유는 내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아니냐, 너 살아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하느냐.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의사한테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서도 자꾸 죽었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 사람 몸에 피를 냅니다. 이렇게 살짝 피를 내면서 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붉은 피를 흘리냐. 너는 살아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만 이제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아, 나는 오늘 새로운 걸 알았다.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린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집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왜곡된 것을 주장하고 변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고요. 자기가 생각한 것 또 나중에 되면 틀린 거 하나도 부끄러워서도 끝까지 우기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하면 내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어떤 세상을 볼 때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있는 그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다거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왜곡된 인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삶의 이제 괴로움의 아주 큰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을 벗었든지 이게 이제 다 선입견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실제 사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익혀온 그 방식대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틀린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옛날에 탁발을 나가면요. 외도들이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이 깎아머리 중아 뭐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이제 존재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자기 이익하고 외도들이 이제 그 부처님이 나시면서 자기들한테 오는 신도가 부처님한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익하고 반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된 거죠. 여기에는 어떤 객관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미워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삶을 왜곡시키고 또 그 어리석음에 왜곡된 것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차차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왜곡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도박이라는 것은 분명히 괴로움의 원인이고 누구나 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 빠져들 때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여자들이나 뭐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50대가 넘어가고 이제 한 60대쯤 가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몸에 힘도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이제 얼굴도 좀 이제 늙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또 그게 또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또 잘못된 인식이 있나 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몸이라는 건 물질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걸 안 늙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괴로워집니다. 근데 이 늙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늙음이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걸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일단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어리석음이 시작이고 그 어리석음에서 이제 그걸 집착을 하는 순간에 우리 삶은 이제 굉장히 큰 고통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우리 눈에 있는 이제 이런 잘못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단 수행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뭐 옳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딱 어떤 프레임에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이 이제 프레임을 짜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동그랗게 짜면 동그란 모양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이 사람마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프레임은 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요. 붉은색으로 쳐다보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일 거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으면 다 파랗게 보일 거고, 그죠? 노란색으로 칠하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이런 게 다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일시적으로 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이런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이 불교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나 이런 우리가 선입견 같은 거를 다 놓아버리고 그냥 어떤 그런 마음, 색깔, 눈에서 칠한 이런 색깔이나 어떤 프레임 이런 걸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자기가 또 보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자기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하거나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고집하는 이런 사람처럼.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웃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잘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리석음보다는 나중에는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되고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되면 세상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눈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이런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제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 이런 선입견 이런 것을 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데 상당히 유익한 그런 이제 태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테크닉을 익히는 거라기보다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대하는 이런 하나의 태도가 변함으로써 벌어지는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는 한 사람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중에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도 없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도 많아지고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만나면 주위에 친구도 많아지고 세상을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된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바꿀 것인가? 내 태도를 바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